과도한 미트임 같은 경우에는 결막의 지속적인 노출에 의해서 안구 건조를 유발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 시력 저하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플라즈마 시술이라는 것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은데요. 사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러한 방법은 매우 위험하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리얼리 성형외과 이준희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SNS에서 수술을 통해서 눈 크기를 극단적으로 키운 영상들이 좀 유행하고 있는데요. 실제 모습과 차이가 있긴 하지만 실제 영상에서만 봐도 굉장히 과한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좀 극단적인 수술이 과연 가능한지, 이렇게 크게 미용적인 목적으로만 눈 크기를 변화시키는 게 어떤 의미를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술방에서 수술 직후에 찍은 것과 같은 영상을 보면요, 눈동자 위쪽으로 쌍꺼풀은 약간 큰 느낌 정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눈동자 기준으로 아래쪽에 흰자 노출이 굉장히 많고 눈을 깜빡깜빡 할 때도 아래쪽이 거의 움직임이 없이 그 눈동자 자체가 많이 노출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 어느 정도 경과가 되었을 때를 보면 마찬가지로 쌍꺼풀 자체는 좀 큰 쌍꺼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물론 이 정도는 취향 차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지만 그 검은 동자 아래쪽으로 흰자 노출이 많이 돼 있고요. 그리고 눈물이 고인 것처럼 결막이 부어 있고, 이 비율상 눈을 깜빡거리거나 눈이 움직일 때 아래 눈꺼풀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당연히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미적인 기준만을 목표로 해서 이렇게 과한 수술을 하는 것은 종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긍정적이진 않습니다. 일단 이렇게 극단적으로 수술을 했을 때 전후 차이는 명확하게 보이지만 기능적인 면에 있어서는 과도한 미트임 같은 경우에는 결막의 지속적인 노출에 의해서 안구 건조를 유발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 시력 저하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사진이나 영상에서 뭔가 확실한 변화가 보이고 사진과 영상에서도 뭔가 부자연스럽고 어색하게 보이는 경우에는 실제로는 이러한 것보다 더 좀 큰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큰 눈을 만들기 위해서 피부, 지방, 연부 조직들을 제거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제거된 조직은 다시 복구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극단적인 수술보다는 기능적인 면을 충분히 고려한 그런 수술을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눈의 가장 중요한 기능 1번은 시력입니다. 이 시력이 꾸준히 유지되기 위해서는 안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고, 눈꺼풀은 안구의 적절한 습도를 유지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렇게 안구가 과도하게 노출되면 지속적인 자극에 노출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는 기능적으로 가장 중요한 시력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렇게 안구가 지속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과도한 미트임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부나 기타 조직들을 많이 절제했을 때는 사실 일반적인 수술로는 복원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절제량이 너무 많은 경우에는 이러한 절제량을 채워줘야 되고요. 이 절제량을 채워주는 방법으로는 피부 이식과 같은 방법이 있는데, 이제 피부 이식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일반적인 복원 수술보다는 좀 더 이질감이 있고 흉터도 조금 더 눈에 띄게 됩니다. 따라서 과도한 절제 이후에는 완벽한 복원은 조금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뭔가 수술이나 병원에서 시행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조금 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플라즈마 시술이라는 것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은데요. 사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러한 방법은 매우 위험하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술로 만드는 쌍꺼풀의 경우에는 쌍꺼풀 선을 따라서
피부 조직과 그 아래에 위치한 조직들을 적절히 결합함으로써 눈을 뜨고 감을 때 자연스럽게 쌍꺼풀이 만들어지고요. 또 눈을 뜨고 감을 때 흉이 크게 눈에 띄지 않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하지만 일부 SNS에 돌아다니는 영상으로 플라즈마 시술을 보면 플라즈마 시술 자체는 피부층과 근육층에 흉터를 유발해서 그 선을 따라서 접히게 만드는 원리로 쌍꺼풀이 만들어지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피부에 손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두 번째로 근육층에 손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세 번째로 근육층 밑에도 과연 손상이 될지 안 될지 육안으로 확인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유착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과정이 조금 조절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죠. 따라서 우리가 예상치 못한 깊은 손상이 일어날 수도 있고, 겉으로 보이는 흉터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더 심한 색소 침착과 같은 반응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과연 플라즈마가 어느 층까지 도달할 것인가? 이거는 그냥 눈으로 보지 않고 수치나 경험적으로만 조절하게 되는데요. 사람마다 이러한 조직의 두께가 다르기 때문에 약하게 해서 쌍꺼풀이 안 생겼다고 하면 다행이지만, 깊게 들어가서 결막이나 심하게는 그 아래 위치한 안구나 각막에 손상을 주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큰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플라즈마 시술, 특히 좀 예측이 어려운 개인차가 심한 시술의 경우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미용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에 가장 중요한 기능적인 목적을 좀 간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수술의 목표는 첫 번째는 안전입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능적인 문제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미용적인 목적의 시술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고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너무 비용이 낮거나 너무 극단적으로 기능적인 면을 고려하지 않고 미용적인 목적의 수술을 시행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수술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라는 것이 괜히 전문가가 아니고 이러한 미용적인 면과 기능적인 면을 충분히 고려해서 수술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제 SNS나 이러한 단순히 쉬워 보이는 간단한 시술을 시행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리얼리 성형외과 이준희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